네, 계속해서 히브리어 자음을 이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헤트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테트라고 하는 글자부터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트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어떻게 쓰냐면요. 자,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예. 약간 여기를 사선으로 살짝 그어주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기체 같은 경우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U자로 이제 하시면 되겠는데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U자 모양 비슷하게.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왼편이 좀 더 길게 나가죠. 왼편이 오른편보다는 이렇게 길게 나간다. 이렇게 길게 나간다.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발음은 타 발음입니다. 타 발음.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따에 가까운 발음으로 많이 들립니다. 예. 타와 따 사이 정도의 이제 발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이오드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글자입니다. 요 글자 같은 경우는 이제 요 글자는 좀 사이즈가 작은 글자예요.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이제 인쇄체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데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냐라고 했을 때 다른 글자랑 비교를 해보죠. 헤이 글자랑 비교를 해보면 자, 한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 그 다음에 위쪽에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이제 하나님의 이름, 한글 성경에서 이제 야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그 이름이 요드 헤이 바브 헤이죠. 인쇄체니까 이렇게. 그래서 요드 헤이 바브 헤이 이제 이렇게 써줍니다. 필기체는 어떻게 써주느냐? 그냥 이렇게 같은 사이즈인데 그냥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그만 짝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필기체나 인쇄체나 비슷한 글자들이긴 한데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이즈를 일반 글자의 절반 정도 되는 사이즈,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이제 붙여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프 발음입니다. 카프 자음인데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써주느냐면요. 요렇게 써줍니다. 요렇게 네. 왼쪽이 이렇게 뚫려져 있어요. 이렇게 카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 클립에서 베트를 쓸 때요. 이제 특히 이제 인쇄체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여기를 꼭 구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구분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요 카프라고 하는 글씨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프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틈이 없죠. 이제 이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랑 이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잘 해서 써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기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써줍니다. 그냥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뭐 거의 인쇄체나 필기체는 뭐 거의 같은데 필기체는 좀 더 부드러운 곡선으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베트 필기체와의 차이는 뭐예요? 베트는 내려가서 밑에 한번 이렇게 꽈주죠. 요게 중요한 차이죠. 카프는 그냥 가지만 베트는 이렇게 한번 꽈준다 밑에서. 요거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프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까다로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요 단어의 마지막에 올 때는 단어 종결형 어미를 가집니다. 종결형 모양을 가집니다. 그래서 단어의 맨 마지막에 올 때 요 모양을 가지는데요. 어떻게 쓰느냐? 뭐 쓰는 것 자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직각으로 쭉 내려보면 됩니다. 직각으로 쭉 내려보면 됩니다. 직각으로 쭉 내려보면 돼요. 자, 이게 달렛을 이렇게 좀 확장한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쩔 때 이걸 써주느냐라고 할 때는 어떤 방식이냐고 할 때는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배우지 않은 자음도 있어서 조금 이따 이제 배우니까 멜레크라고 하는 예,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왕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멜레크라고 했을 때, 자, 여기 카프가 들어가는데 카프가 종결 어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멜레크라고 읽는 건데, 바로 카프가 맨 마지막에 올 때는 요렇게 써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종결형을 써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글자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카프라고 하는 글자는 일반적인 자음들보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죠? 이렇게 쭉 내려가는 글자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멜레크라고 하는 단어처럼 맨 마지막에 카프가 올 때는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종결형 자음 형태를 사용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카프라고 하는 자음 같은 경우는 바로 카와 하 두 가지의 발음 형태를 가지고요. 참 제가 저걸 안 했죠. 이 필기체일 때 이 종결형 어미는 어떤 형태를 가지느냐? 약간 물음표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물음표. 예, 약간 물음표 모양으로 쭉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멜레크 같은 경우는 좀 지워보죠. 네, 이거는 조금 이따 배울 겁니다. 약간 물음표 모양으로 이렇게 쭉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종결형 어입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쭉 내려서 쓰기도 해요. 편하게 상관없어요. 다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든 상관없는데 일단은 뭐 이렇게 물음표 모양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카프의 필기체 종결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의 발음을 가져요. 하나는 카, 하나는 아까 헤트랑 동일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하. 두 가지의 구별된 발음을 가진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 좀 전에 나온 글자죠.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는 키가 좀 큰 글자가 되겠습니다. 키가 좀 큰 글자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써주느냐? 자, 이렇게 약간 좀 예술성이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좀 그려줘야 돼요. 글자를 좀 그려줘야 된다. 그래서 요 글자가 좀 키가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알레프 글자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레프보다 약간 반절 정도 위로 올라가 있는 형태가 되겠어요. 위쪽이 좀 더 깁니다. 그래서 라메드는 좀 키가 큰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필기체는 어떻게 쓰느냐? 필기체는 콩나물처럼 이렇게 음표 같기도 하고 콩나물 같기도 하고 이렇게 써줍니다. 이것도 역시 알레프랑 비교를 해보면 위에가 키가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크죠. 그래서 라메드는 굉장히 키가 큰 글씨고, 필기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콩나물처럼 그린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L 발음입니다. 영어로 L 발음, 라 발음이 되겠습니다. 라 발음. 그 다음에 맴입니다. 맴. 자, 맴은 어떻게 써주느냐 했을 때는 아까 좀 전에 멜레크 할 때 제가 이제 잠깐 써드렸었는데, 인쇄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그 미음, 우리나라 미음하고 발음도 같고 모양도 굉장히 비슷하죠.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죠? 떨어져 있는 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맴도 약간 좀 까다로운 부분이 뭐냐면 요 카프와 마찬가지로 종결형 어미를 가진다는 거죠. 종결형 어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종결형 어미는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뭐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네모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모야, 네모. 약간 좀 그림을 좀 그려주는 건데, 이렇게
그러니까 클로즈가 돼 있어요, 그죠? 네, 여기 보시면 여기가 클로즈가 돼 있다. 클로즈가 돼 있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제 종결형이 아니고 붙어 있으면 이제 종결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기체는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인쇄체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종결형은 네모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필기체는 이렇게 이렇게 써줍니다. 이게 이제 N자죠? 예. N자를 뒤집은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N자 모양이 바로 맴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종결형 어미는 어떻게 써주느냐? 잘 보십시오. 이렇게 써줍니다. 이렇게 소문자 A를 거꾸로 쓴 것 마냥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종결형 어미, 종결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종결형 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인쇄체 일반 형태, 인쇄체 종결형 어미, 종결형 자음, 그 다음에 여기 일반적인 필기체 자음이고요. 이게 종결형 자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발음은 M 발음입니다. 마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눈이라고 하는 글자, 계속해서 이제 종결형 있는 글자들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눈이라고 하는 글자인데요. 이 눈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렇게 좁아요. 네. 폭이 좀 좁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여기 이제 뭐랑 헷갈릴 수 있냐면 이제 카프랑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카프는 길죠. 폭이 길고 눈은 폭이 짧습니다. 요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눈도 종결형이 있습니다. 종결형은 어떻게 써주느냐? 이제 바브처럼 쓰시면 되는데, 바브보다는 쭉 내려갔습니다. 길게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겁니다. 바브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요게 바브죠. 요게 바브고 요게 종결형 글자 눈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필기체는 어떻게 써주느냐? 필기체는 이렇게 우리나라 니은처럼 씁니다. 니은인데 이제 거꾸로 뒤집혀진 니은이죠. 그리고 요 인쇄체와 마찬가지로 폭을 좁게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여기 눈이고. 그다음 종결형은 어떻게 써주느냐? 그냥 찍으시면 됩니다. 길게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 끊으면은 이제 바브가 되는 것이고, 길게 내리면은 이제 종결형 자음 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되고요. 다음에 발음은 N 발음 이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싸맥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싸맥이라고 하는 글자는 이제 인쇄체는 이렇게 동그라미에 가깝죠. 동그라미에 가깝고 약간의 요 꼬리가 좀 나와 있는 형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필기체는 그냥 동그라미예요. 네. 그냥 동그라미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싸맥입니다. 간단한 글자죠. 그래서 이거는 싸에 가깝습니다. 단자음 사보다는 싸에 가까울 것 같네요. 네, 싸에 가까운 그런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 아인은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요. 필기체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만 이제 살려주는 겁니다. 어떻게 살려주냐면 이렇게 휘어줍니다. 여기 이제 리본 모양이죠. 이렇게 돌려줍니다. 이렇게 돌려줘요. 여기 이제 아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알레프하고 동일한 음가를 가집니다.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알렙이랑 아인이 동일한 음가를 가지고 소리를 갖게 됩니다. 왜 동일한 음가를 가지는데 왜 자음이 다르냐라고 이제 물으실 수 있는데, 아주 고대에는
알레프하고 요 아인이 구별되게 발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자음으로 구별이 됐겠죠. 다른 글자로. 그러나 이제 현대 히브리에서 채택하고 있는 의문체계는 이것을 구별하지 않는 의문체계를 채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통이 좀 달라요. 발음 전통이.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뭐 성서 히브리어 할 때 다룰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은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다르지만 소리는 같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페이 발음입니다. 페이. 페이는 이제 어떻게 써주느냐. 카프를 쓰시고요. 인쇄체죠. 카프를 쓰시고 여기에다가 약간 S자. 네. 약간 S자 비슷하게 이렇게 좀 예술적으로 그려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기체는 어떻게 써주느냐. 이렇게 한번 꽈줍니다. 이렇게 한번 꽈줘요. 이렇게 들어가서 밑으로 한번 꽈줍니다. 네. 뭐 비슷한 듯 하면서 다르죠. 네. 요게 폐의 일반 형태의 인쇄체와 이제 필기체고요. 그 다음에 종결형 글자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종결형 글자가 따로 있어요. 그죠? 이거 좀 골치 아픈데. 종결형은 어떻게 써주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자, 인쇄체가 이렇게 됐다 그랬죠? 자, 종결형은 어떻게 써주느냐? 카프의 종결형과 동일하게 출발합니다. 이렇게 길게 내려주시고요. 이렇게 이걸 그대로 따오는 거죠. 카프의 종결형과 동일하게 써주고 이렇게 써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필기체 폐의 종결형은 어떻게 써주느냐? 이거 약간 골치 아픕니다. 자, 라메드처럼 시작을 합니다. 라메드처럼 시작을 하고 여기서 멈추면 라메드가 되는 건데 페이는 내려오면 됩니다. 자,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러면은 페이의 종결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시 키가 크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페이의 종결형 어미가 되겠어요. 다음 페는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는 일반적으로 P 발음입니다. 파. 그 다음에 F 발음, 파. 두 가지 발음을 가지고 있어요. 파와 파. F 발음은 역시 위에 치아를 아래 입술에다 이렇게 대고 발음 소리를 내는 거죠. 파라고 이제 발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짜디는 거의 이제 마지막까지 드디어 와갑니다. 짜디라고 하는 글자가 되는데요. 짜디는 어떻게 쓰는 글자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인쇄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쇄체 짜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 짜디는 필기체로 쓸 때는 큰 삼을 써주는 것입니다. 큰 삼. 아까 지난번에 이제 지난 영상 클립에서 혹시 기억나시나요? 작은 삼이 뭐라 그랬죠? 작은 삼은 이거는 달레트라고 했습니다. 달레트. 큰 삼은 짜디가 되는 겁니다. 크기가 다르죠? 짜디는 이렇게 크게 써주셔야 됩니다. 인쇄체에서 짜디는 크지 않아요. 인쇄체에서 짜디는 일반적인 글자랑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그런데 필기체로 왔을 때는 이 짜디가 사이즈가 이렇게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작게 써주면 달래시고 이렇게 큰 삼을 써주면 이제 짜디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종결형 어미가 있습니다. 종결형 어미가 있어요. 종결형 글자 모양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써주느냐? 일단 일반적인 인쇄체를 먼저 써드리고요. 자, 이거 이렇게 눈처럼 이렇게 얇게 내립니다. 이렇게 얇게, 그 다음에 길게 내려주고요. 여기 붙어 있죠? 이거를 붙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길게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짜디의 종결 자음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 필기체 큰 3이라 그랬죠. 자, 큰 3이고 종결형 자음일 때 어떻게 써주느냐, 라메드처럼 갑니다. 라메든처럼 가요. 그 다음에 패처럼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짜디는 올라 한 번 더 올려주는 겁니다. 예, 좀 복잡하죠? 자, 라메드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패로 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짜디의 종결형 어미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키가 크게 돼야 되는 거죠. 라메드처럼 가서 페이처럼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올려주면 이렇게 짜디의 종결형 자음 글자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 좀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고 제가 어떤 순서로 쓰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워 보여도요, 이게 금방 터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 이게 이제 짜디 자음이 되겠고요. 다음에 발음은 짜 혹은 차. 근데 실제적인 발음은 이제 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옛날 문법 책들 보면은 이제 차대 뭐 이렇게 식으로 발음이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게 짜에 가까운 이제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프. 자, 코프는 이제 어떻게 써주느냐? 이렇게 피처럼 써줍니다. 피. 근데 요거는 뭐 필기체나 인쇄체나 뭐 동일합니다. 예, 필처럼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밑에가 이렇게 좀 쭉 내려오는 사이즈예요. 밑으로 좀 내려와 있죠, 글자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글자보다 밑으로 조금 내려서 쓴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코프가 되겠고, 이거는 이제 Q 발음인데요. 사실 뭐 Q 발음하고 K 발음하고 뭐 크게 다르게 들리진 않죠. 여기 또 동일하게 이제 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프, 카프하고 동일한 발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인쇄체나 뭐 필기체나 동일하고요. 필기체는 좀 더 굴려서 써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래쉬라고 하는 글자죠. 래쉬. 자, 래쉬 역시 고맙게도 이제 필기체나 인쇄체나 동일합니다. 사실 뭐 이렇게 좀 달라 보이긴 한데 동일한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래쉬도 인쇄체 자체가 굉장히 동그랗지 않습니까? 필기체는 당연히 동그란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래쉬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R 발음으로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쉰, 신이라고 하는 두 글자인데요. 자, 쉰, 신.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동일한, 뭐 전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는 제가 쉰으로 읽고 하나는 신으로 읽어요. 두 개 발음이 다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거 잠깐 여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왜 이렇게 이상한 표기가 동일하게, 이제 일단은 쓰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줍니다. 뭐 쓰는 것도 뭐 썩 어렵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하나는 쉰이라고 읽고 하나는 신으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는요, 사실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모음 표기를 하게 되면 요 글자에 요런 표시들이 붙어요. 점이 붙습니다. 그래서 요 오른쪽에 붙어 있는 거를 쉰이라고 읽고요, 왼쪽에 붙어 있는 것을 신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죠. 오른쪽 왼쪽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지중해 해변이 서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여기 이제 해안이고요. 여기 바다입니다. 여기 바다입니다. 그래서 여기 해안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shore라고 하죠. shore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다를 sea라고 부릅니다. 그죠? sea. 그래서 이거는 SH로 시작하잖아요. shore. 그 다음에 sea. 그러니까 오른쪽 지중해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오른쪽에 있는 부분, 이스라엘 왼쪽에 있는 거는 바다죠. 지중해 바다. 이거를 sin이라고 발음을 하시면 되고, 오른쪽은 육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해변입니다. shore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점이 있는 것은 해변가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현대이브리어에서는 모음, 점을 찍어주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현대이브리어 텍스트에서는 이제 요 답 이렇게 무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점이 하나도 없이 무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떨 때 쉰이라고 있고 어떨 때 씬이라고 있느냐? 그거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단어를 보고 이게 쉰이냐 씬이냐 알 도리가 없어요. 그거는 사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사전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야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대단한 규칙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를 암기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은 다 모음 기호가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사전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사전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자음만 입력을 해도 그게 씬인지 쉰인지 구별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어려울 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둬야겠습니다. 뭐 그래도 운이 좋게도 한 번에 두 글자를 이제 해결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샤 발음이 되겠고요. 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싸맥하고 동일한 발음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싸 S 발음이 되겠습니다. 자, 대망의 이제 마지막 자음이 뭐냐면 타브가 되겠습니다. 이 타브도 뭐 필기체나 인쇄체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 막판에 가니까 좀 간단해지죠, 글자들이. 그래서 뭐 필기체나 인쇄체나 이제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또 동일합니다. 필기체나 인쇄체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왼쪽을 이렇게 꺾어준다. 이렇게 꺾어주는 거를 조금 우리가 주의 깊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여기 꺾어주는 부분이 있죠. 왜 꺾어주는 부분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헤트가 있잖아. 헤트. 꺾어주지 않으면 헤트와 구별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헤트와 구별을 잘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거에 대해서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발음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제 T 발음이 되겠어요. 이것도 역시 T 발음이 되겠고요. 아까 우리가 봤던 테트, 이 영상 클립 처음에서 배웠던 이 테트, 타와 동일한 발음을 가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요 두 개 영상 클립 그래도 거의 1시간 가까이 되는 이제 분량이 되겠는데요. 요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히브리어 글자와 그 발음을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블로그에 다시 들어오셔서 직접 확인을 하시고 영상을 참고하셔서 영상에 이제 글자를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순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요. 반복 숙달이 중요합니다.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난감해 보여도 뭐 거의 하루, 뭐 이틀이면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열심히 하시면 일주일 안에는 이 글자를 다 암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어를 공부할 때 이 단어 공부라든지 이 언어 자체를 공부할 때는 그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손과 입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으로 계속 쓰시고 입으로 발음을 하시고 손과 입에 숙달이 되면 그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원리인데요. 머릿속으로만 이렇게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그 다음에 입으로 직접 쓰시고 발음하시면서 이렇게 숙달을 하시면 금세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이제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